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 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민주당이 제기하셨고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법사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 화면 못 보셨어요? 옆자리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사보임 하시고요. 민주당이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의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에 있었습니까? 자 박은영 의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이런 논란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 폭력이라고요?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시라고요. 자 법사위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나가서 해요? 법사위원인데 여기가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경찰도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동안 이해 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다 받고 국민 모두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가라고 하시는 분들 왜 검사하면 이거 기소 안 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라니까요.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전현희 의원은 왜 침묵합니까? 나경원 의원부터 나가세요. 나경원 의원 나가라고 주장해서 예, 나경원 의원 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왜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나가세요. 민주당 나가고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민주당 TV조선이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윤종호 본부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신동호를 계속 윤종호한테 밀린 거라고요. 그래서 윤종호 본부장한테 밀린 거라고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동호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TV조선에서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뭘 잘했다고요? 윤종호한테 밀려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TV조선도 뭘 잘했다고. TV조선도 쫓겨났잖아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장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합니까? 제가 저희 변호인단에서 TV조선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합니까?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법사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저희 변호인단 총회에서 TV조선 측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이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 허위 반대 조작이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소해 드릴게요.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허위 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신동욱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앵커 브리핑 한 적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이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 조작질이나 하고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그리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의 신상 발언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어요? 네,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만 시간 좀 꺼주세요. 잠깐만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보세요. 에이,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만 좀 해. 아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좀, 아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예? 자, 시간 마이크 더 주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다시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제 말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니,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자, 제가 동료 의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에 들어보세요.
신동훈 들어보십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요? 지금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방송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사실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기정사실로 해서 동료를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 받은 상황과 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서 지금, 아니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것과 지금 그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이 안 준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에서 공격하고 의사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경과가. 그러면 자, 그만하세요. 자, 박은정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박은정 의원님 해주세요. 네. 본회의장에서 분명도 안 됐잖아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에 대해 표결도 안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계엄날 국회의장이 나니까 본인이 지금 국회의장이 정당이 됐어요. 12월 3일 어디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으면 표결도 안 했잖아요. 표결 왜 안 했습니까? 신동우 의원 왜 표결 안 했어요? 예,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조용히 내려받았다는 해주세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왜 그렇게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몇 시간 후에 4시 넘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인정했는지, 그 사이에 계엄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었고 계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거기에 지금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에 4분 후에 나경원 의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하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동료 의원의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법사위이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의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페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 받아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해 충돌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해 볼까요? 비서진, 비서관 성폭력 해가지고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당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지난 법사위에 저한테 수사 안 받고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경원 의원님, 제가 어떤 수사를 안 받고 피해 다녔다는 건지, 제가 수사 안 받고 도망 다녔으면 윤석열 정권 때 기소중지돼서 벌써 잡혀갔겠죠. 수사 안 받고 피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회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9간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부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 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침해 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서는 침해 사고 횟수 등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없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다수의 입법례나 개정안의 조문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과기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혁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서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의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명령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고 대리점, 판매점이 고의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사전 승낙 철회 등을 명시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종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포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대꾸를 하지 말라고. 정보통신망 심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 포용 기본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작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 9항, 10항, 11항, 13항, 17항, 19항 등 9건은 경미한 작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 7항, 14항, 18항 등 7건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재 제1차관님, 네, 류재명 제2차관님, 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 네, 한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산업 전반 AX 확산 관련 관계부처 MOU 체결식 참석 등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지원 위원님. 항공우주청장. 항공우주청장 나오셨죠? 네. 안 보여요. 이번에 아주 잘하셨어요. 민간에 의거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쾌거를 날린 거
국민과 함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공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진짜 상전벽해에 있는데 그때도 항우위원 등 우리 항공 우주학자들 국정원 등 모두가 협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술에 의해서 발사가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기부 1차관인지 2차관인지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은 쿠팡 네, 제 2차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3차만 4천만이 그거 뚫려 나가는데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네, 쿠팡 측에서 11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아니, 네, 과기부 정통부에서는 몰랐냐 이거죠. 네, 저희들은 쿠팡에서 신고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가요? 예, 지금 민간 합동 조사단을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석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입니다. 그 의장이 4, 5천억 주식을 매각한 후에 오비력인지는 몰라도 그게 나오니까 쿠팡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스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최고의 첨단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처벌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예, 지금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들이 입으시는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 더 강화된 저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계부처랑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아까 그 의사 진행 발언 기회에 이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이 아직 그렇게 말하는 신동국 의원은 TV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국회의 발언 무대를 이용해서 TV조선 대리인으로서 지금 근거 없는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장경태 위원이
자, 위원장의 진행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시고 이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위원이나 특정 정당을 모욕하거나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발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자, 신동욱 의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만 다 들려니까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의사일정 제16항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네, 의사일정 제16항. 네, 정보통신망법 수정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네네네. 관계부처와 합의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서 국민 피해 방지와 침해 사고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방위 대안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검토 보고 드린 대로 개보위에서 의견이 있고 행안부, 국세청 의견이 있어서 이 관계부처와 의견들을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개보위 의견은 48조의 8 제4항에 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보법 제64조의 2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의견을 주어서 과기정통부가 합의하고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은 제48조의 2 제7항 후단을 신설해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일까지로 존속한다는 후단을 신설하라는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설되는 위원은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한 이 법률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제48조의 제7, 제48조의 7, 제4항에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국세청의 현재 행정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소속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네. 각 기관의 의견들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 행위를 한 이유로 오늘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7조 국회법 147조와 145조에 따라서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7조 발언방해 금지 조항과 145조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거나 또는 퇴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시간이니까 송석준 의원님 제 질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질의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경태 의원이 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무슨 뭐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증거 다 드러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 차관님. 예. 제가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과기부에서도 새로운 혁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지금 과기부 예산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 R&D 예산을 한 30% 늘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산 몇 푼 늘리는 거로 끝날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련 법규들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돼서 예산이 지방에서 집행될 때, 부처에서 집행될 때 그 본래의 취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산 부족해서 안 하던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갖다 마구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모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회문제 해결 R&D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을 기술 격차로부터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건데 자기들 하수 처리장 문제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걸 이 예산 갖다 쓰겠다고 그런 계획 세우고 앉아 있어요. 원인이 뭐겠느냐? 과기부가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걸맞게 쓰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편견이 있어요. 비영리, 공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거는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챗 GPT 누가 했습니까? 비영리 법인이 했죠. 예? 오픈 AI. 거기 예산 투입되고 나서 정부 예산 안 들어갔지만 얘네들은 종교환 위원장님 제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1분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그냥 방해를 해요 지금? 그냥 하십시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과가 나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개인이 10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했죠.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 공익활동에 다 전액 쓰기로 약정을 하고 규정을 만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AI 신기술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부스러니 몇 사람의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비영리 단체 이 부분들이 이 분야가 AI 혁신 기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조직이 이 예산 눈먼 돈이라고 자기들 현안 문제 해결을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쓰지 못하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AI 발전에 있어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혁신, 그 다음에 또 안전한 문제, 혁신과 안전, 그리고는 세 번째 축은 이제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AI 기술의 혜택에 낙오되는 어떤 사회 계층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그 중요한 한 축으로 이게 사업 계획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관리 감독 문제는 저희가 이른바 AI 워싱이라고 AI 이름만 붙이면 막 예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제 통과시켜 주신 예산 사업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그런 목적한 바 AI를 위한 그런 사업들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도 하시고 네네네. 강화도 하시고 네. 집행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네.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그 공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AI 기업들한테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한 AI 기술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해서 또 비영리 단체나 학교나 여러 주체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네, 서영교 위원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해요, 송석준 의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그만하긴요. 시간 3분씩.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19번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엔 계엄이 19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0,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과 내란 잔재가 전부 다 같이 통합했는데 이거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과기부 차관 쿠팡 유출 네. 3,400만 명이에요. 알죠? 네, 3,370만 건으로 최근까지 확인. 3,400만 명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쿠팡 이 의장은 나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렸어요. 쿠팡 씁니까? 네, 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도 씁니까? 예, 예, 같이. 가족이 몇 명인지 이 주문 내역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관 전화번호, 차관 집 주소 이게 외국에 다 팔려나갔어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해요. 차관 딸이 지금 잡혀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이 사람은 멀쩡히 서갖고 있습니까?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출자가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 의장은 이자 못 잡아옵니까? 경찰이 잡아와야 합니까?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해고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퇴직금도 안 주려고 검찰에다 로비 다 하던 사람들이던데 이거 철저히 수사하고 과징금 때리고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책임이. 잡아 넣어야지요.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노출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례는 바로 내가 직접 겪은 사례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파트 한 주민이 나에게 전화해서 절절히 지금 아이가 잡혀갔다. 아이 목소리 보고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하죠, 의원님?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 아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이 모든 범죄,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 이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주식은 다 팔아?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이 쿠팡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네, 지금 그 법적 형식상으로는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이 사람 돈 벌어서 어디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데 왜 그 부자에게 반대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수사하겠다고요? 빨리 조치 취해주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 오늘도 당하고 있고 어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죽는다 하지 않았는데 죽은 것 같다고 지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철저히 주시고 뭔가 눈으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국민들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책임 있는 그런 조치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위원장께 먼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신상 발언 절대 안 줍니다. 장경태 의원한테는 바로 주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발언권 신상 발언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공격을 하고 시끄럽게 해요. 한 번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당 의원들 대체 토론해 주세요. 발언권을 자꾸 뺐습니까? 위원장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대체 시비를 걷는 게 토론하세요. 아니라 위원장 제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나경원 위원장. 의원한테는 대체 토론 발언을 드렸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번번이 아니, 위원장을 번번이 공격하고 신상 있어요. 발언도 안 주고, 버릇됩니다. 신상 발언도 이미 안 주고 버릇됐어요. 의사진행 나쁜 발언도 안 주고 버릇이에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토론하세요. 제발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제대로 게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제대로 회의에 임해 주세요. 아래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선 국회 의원답게 선진화법입니다. 품격 있게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걸려서 시간 내란 안 1년이 잡고. 되도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제 발언 시간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수호지심 좀 가지십시오. 오늘 영장 공개하지 기각 마시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체 1년 내내 토론해주세요. 내란몰이 했는데 영장 기각 공개할 자격 없어요, 나경원 의원. 부끄러운지 아세요? 나경원 의원이 뭐가 모범됐다고 여기다 위원님들을 기각할 거면 공개를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아시고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자, 그리고 국민들은 부끄러운 줄 우리 모르는 나경원 의원님이 참 심리위원장. 염치가 없으시고 제 발언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떠들지 생각하실 마시고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몰이 그만하십시오. 자, 과기부 차관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내란몰이를 그렇게 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과기부 차관 내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발언할 수가 없어요. 자, 과기부 차관 4월 9월 롯데카드 SK텔레콤 사건이 났을 때 과기부에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끼어든 게 1분 30초고 제가 질문을 못했으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 자, 박균택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박균택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균택 의원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자, 과기부 차관 뭘 했습니까? SK 자, 나경원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문제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민주당이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선동하느라 자리에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루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 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문제로 불출석으로도 정리될 사안이었으나 신상 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 기소 풀이 찬성한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의원님은 별도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의원 마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균형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고발적인 발언을 하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왕 신상 발언을 계속 요구하신다면은 12.3 개헌 당일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 발언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나경원 의원께는 많은 기회를 드려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임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종결. 네.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자,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2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4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있는 것으로 하고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헷갈리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정당의 품격도 좀 생각하십시오. 아니 이게 품격 있냐고요. 이게 그만하십시오. 이게 정당의 품격이 나가셔도 좋은데 나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품격이 맞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강경의원만 회피하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가서 이유가 없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회의에
좀 이따. 네. 자, 김기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잠깐만 저 준비를 하는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아까 제가 귀를 의심케 하는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들었어요. 최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장경태 의원 옆에 여성이 앉아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속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여성이 앉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그런 여성 의원이든 여성이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동료 의원이 지금 성관계 얘기를 막 성문제 얘기를 하면서 성문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 주장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을 옆에 앉아 있는 여성 의원 아니 장경태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의원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어떤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가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진상조사 정확히 해서 속기록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영상도 많이 찍었을 테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이건 국회의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평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본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장면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계기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진상조사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김기표 위원님께서 아까 신동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마치 해당 의원이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있는 의원도 여성 의원이므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는 발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 진상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한 즉시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시에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십니까?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송석준 의원 시끄럽게 하면 퇴장 명령합니다. 계속 그렇게 회의에 고성을 지르고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시면 착석하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회의에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착석해 주세요. 착석하라는 명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착석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에게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국회 경위는 신속히 오셔서 송석준 의원의 퇴장 명령 불이행 시 퇴거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면서 퇴장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부터 13항까지 제15항, 17항 및 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구혁재 차관님, 류재명 차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윤영분 청장님, 반상구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장을 처벌해야지. 그만 의장 처벌하라고 하세요. 왜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국방을 처벌하라고 해. 왜 그 말 한마디도 못해? 국방을 처벌하라고 얘기해봐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 말 못하잖아. 국방을 처벌해야지. 시끄러워요? 소리하지 말고. 국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돈 냈어 왜? 내가 돈 냈어 왜? 내 돈 내가 냈어. 내가 돈 내가 냈어. 어디 가서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돈 줄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상관 아니었어. 국방상국 그만 둔 지가 언젠데? 무슨 소리야? 그만 둔 지가 언젠데? 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회장이랑 밥 먹은 거야? 네, 박병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 박병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현행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하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52조와 제60조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변경하고 있으나 각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신청의 기산점은 현행법에 따른 기산점으로 하고 현행법에 따른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의 신청 시기를 개정안 시행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며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허용받았던 사람에게도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시행일의 다음 연도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도 해당 시행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 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 제4조 제2항에 해당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률의 개정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국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임명된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제1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규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고발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6조 제9항은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7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검찰청장 또는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에 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범죄 혐의자가 군인 등인 경우에는 군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기산점에 의한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문헌상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또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하여 장기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안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해당 부칙이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므로 법적 안정성, 기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과거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개정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칙을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9항, 32항, 34항, 37항, 3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30항, 33항, 35항, 36항, 4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네.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네. 김승용 소방청장 직무대행님, 네. 그래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호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예, 전주시엘 이성윤입니다. 영안부 장관님, 네. 오늘 안건 중에서 그 39호 진화의 기본법 전부 개정안, 네. 이 조사 범위의 사회복지기관, 입양 알선기관, 집단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혹시 그 장관님 사북 강쟁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1980년 4월에 광주 항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그때 그 민간 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그 후에 계엄군이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불법 체포 감금 또는 고문을 해가지고 무려 28명을 기소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난 적이 있죠. 네. 혹시 그 최근에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그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제 사북항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고요. 저는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진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항쟁이, 사북사태니, 지금도 또는 사북 소요사태니 이런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안 되고 있고, 유족들이 지금 분통에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혹시 여기에 과거사 진상 2008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과를 하고 조치를 좀 취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안전부로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하고 작년에도 진화위에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영화까지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습니까? 장관님, 그 사북항쟁에 대해서 이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네.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고요.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 유족들 억울함이 없도록 꼭 진상조사 해주시고 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신상 발언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정당하게 이 조사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록 장경태의 듣기가 불편하셨겠지만 아니 내가 무슨 제보 TV조사에 쫓겨났다는 점 이런 아무런 자,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TV조선이 보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네, 주진우 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추미위원장님은 당신이 TV조선 대변인이냐고 TV조선에서 보도한 것과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신상 발언을 안 했습니까? 자, 마이크 넣어주고 진행하세요. 시간 넣어주고 3분. 시작하십시오. 자, 주진우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저희 평가 아닙니까? 저희 평가. 성추행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자, 경찰청장 대행님, 우리 그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중강제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는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했습니까? 보도가 났어요. 수사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해 충돌이에요. 장경태 의원이 본인인데 왜 지금 경찰청장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에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성폭력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지금 성폭력 2차 가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조국혁 신당, 민주당 전부 다 이제 여성 인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여성 인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 관련해 질의하는데 버젓이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발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법사위원회 지금 앉아 있어요?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 민주당이 이제 여성 인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성폭력 2차 가해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장경태 의원 무고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 공개 발언이 딱 나와 있어요.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다. 장경태 의원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 실드 치겠다고 무고죄 얘기합니까? 지금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경찰 앞에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2차 가해가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얘기 안 합니까? 평소 2차 가해에 대해서 얘기 떠드는 거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무고죄 관련해서 떠들었던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급한 꽃뱀론이라면서요? 저급한 꽃뱀론인데 왜 그걸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 충돌이니까 나가세요, 법사위에서. 예, 법사위에 나가세요. 2차 가해가지고 하지 말고. 자, 우선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102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군요. 주진우 의원은 국회법 제102조에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어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법 제146조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네. 대체 토론 기회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앉아주시죠. 저 질문해야 하니까 좀 앉아주시죠. 그냥 하시면 돼. 그냥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냥 하세요. 시간 잡고 하니까 그냥 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그냥 조용히 좀 하십시오. 조용히 좀 하십시오.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개 광고물법 지금 개정안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견 제기가 조금 소수상으로부터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은 또 개정과 관련해서 인종, 출신 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들 이걸 규제하도록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에
등자를 넣다 보니까 혹시 남용의 우려는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한번 더 예, 예. 정당법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좀 한번 조금 좀 심층 토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유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위원장님, 예, 어떻게 위원장입니다. 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들과 함께 유족단체를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정부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러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네. 정말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정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역할 그걸 좀 많이 잘 또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오늘 그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들 저는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외에도 뭔가 국회 차원에서 네. 저희들이 유족들의 사건의 진상 규명과 또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내려 주십시오. 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제30항, 제35항, 제36항 및 제4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법안 심의를 안 하고 자꾸 깽판 치니까요. 깽판이지. 예. 법안 얘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해요.